미국 공군의 상징이자 세계 최강 전투기로 불려온 F-35는 오랫동안 스텔스 성능과 정밀 센서의 결정체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현장의 조종사와 엔지니어들이 공통으로 마주한 문제는 의외로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다. 그것은 더 빠른 속도도 더 강한 무장도 아닌 바로 전력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다. 현대 공중전의 본질이 변하면서 전투기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에 의해 좌우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과거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성능은 추력과 기동성, 그리고 무장 탑재량이 전부였다. 하지만 네트워크 중심전과 센서 융합 개념이 본격화되면서 전투기는 더 이상 단순한 비행체가 아니다. 수십 개의 센서와 레이더, 전자전 장비, 데이터 링크가 동시에 작동하는 하늘 위의 데이터 허브로 변모했다. 이 모든 시스템의 공통 분모는 바로 막대한 전력 소모다. F-35의 기존 엔진은 4세대 전투기 시대까지는 충분한 전력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고출력 AESA 레이더와 첨단 전자전 장비, 실시간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동시에 가동되는 환경에서는 설계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전력을 더 뽑아내기 위해 엔진 출력을 높일수록 내부 온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이는 곧 부품 수명 단축과 유지비용 폭증으로 이어진다. 결국 전력 확보를 위해 성능과 신뢰성을 희생해야 하는 모순에 빠진 것이다. 미국조차 이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엔진 구조를 유지한 채 전력 생산량만 늘리려는 접근은 열 관리와 내구성이라는 벽에 가로막혔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분명해진다. 현대 공중전의 병목은 더 이상 무장이나 스텔스가 아니라 에너지라는 것이다. 바로 이 순간 한국의 KF-21이 전혀 다른 방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기존 강대국들이 추력을 중심으로 엔진을 발전시켜온 것과 달리 KF-21 블록3를 둘러싼 논의의 핵심에는 전력중심 설계라는 새로운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단순히 성능을 따라잡겠다는 발상이 아니라 공중전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는 접근이다. 전투기 엔진을 더 이상 추진력만 담당하는 기계장치로 보지 않고 전력 생산의 핵심 축으로 재정의하는 순간 기존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추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 모든 부담을 엔진에 떠넘기는 대신 처음부터 전기 생산과 관리까지 고려한 구조를 설계한다면 전투기의 역할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 관점에서 보면 F-35가 직면한 전력 위기는 특정 기종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엔진 패러다임 전체의 한계를 보여주는 신호라 할 수 있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진다. 왜 한국은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았으며 KF-21은 어떤 해답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이 미국조차 넘기 힘들었던 벽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가? 이 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중전이 어떻게 전력 중심의 시대로 이동했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공중전의 중심이 전력으로 이동한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변화가 아니다. 이는 스텔스와 네트워크 중심전이 결합되며 자연스럽게 축적된 결과다. 보이지 않기 위해 전투기는 더 많은 센서를 필요로 했고 적보다 먼저 보기 위해 레이더 출력은 계속해서 상승했다. 여기에 실시간 데이터 융합과 인공지능 기반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전투기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전자장비 집합체로 변했다. AESA 레이더는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다.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이 동시에 작동하며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이 시스템은 압도적인 탐지 능력을 제공하는 대신 막대한 전력을 요구한다. 출력이 높아질수록 레이더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지만 동시에 발생하는 열과 전력 소모는 기존 엔진 설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한다. 전자전 장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적의 레이더와 통신을 교란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매우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해야 한다. 전력이 부족할 경우 전자전 모드와 레이더 가동을 동시에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전투기의 생존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과거에는 무장을 사용하지 않는 순간 전력을 아껴 다른 시스템을 돌릴 수 있었지만 현대 공중전에서는 항상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최대 출력에 가까운 상태를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는 공중전의 개념 자체를 바꾸었다. 캣 한 발의 성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투기가 얼마나 오래 그리고 안정적으로 센서와 전자전 장비를 유지할 수 있는가가 되었다. 전투기는 더 이상 단독으로 싸우지 않는다. 수많은 아군 기체와 무인기 그리고 지상 자산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며 전장을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통합한다.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전투기 자체가 고성능 연산 장치이자 데이터 중개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통신 장비 추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소모와 열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적 설계가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기존 엔진 중심 사고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다. 기존 전투기 엔진은 추진력 극대화를 목표로 발전해왔다. 전력 생산은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했고
필요할 경우 외부 장치나 복잡한 기어 구조를 통해 보조적으로 확보해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무게 증가와 효율 저하라는 문제를 동반한다. 결국 더 많은 전력을 얻기 위해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바로 이 때문에 전력 중심 설계는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전환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전투기의 성능 경쟁은 더 이상 누가 더 빠르고 더 강한가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더 많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필요할 때 원하는 시스템에 정확히 공급할 수 있는가의 싸움으로 바뀌었다. 이 새로운 경쟁 구도에서 뒤처진다면 아무리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어도 전장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KF-21을 둘러싼 논의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한국이 주목한 것은 추력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전투기 전체를 하나의 에너지 플랫폼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었다. 이 선택은 단순한 기술 추격이 아닌 공중전 패러다임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KF-21 블록3에서 논의되는 전력 중심 설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이 접근이 기존 강대국들의 방식과 결정적으로 다른가? 다음 단계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겠다. KF-21 블록3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논점은 단순히 성능 향상이 아니다. 핵심은 전투기를 바라보는 설계 철학 자체의 변화에 있다. 기존 강대국들의 전투기 개발이 추력과 기동성을 중심으로 진화해왔다면 KF-21 블록3는 처음부터 전력 생산과 관리라는 보이지 않는 요소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투기의 역할과 운용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선택이다. 전통적인 전투기 엔진은 회전 에너지의 대부분을 추진력으로 전환하고 남는 일부만을 전력 생산에 활용해왔다. 전력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요소였고 필요할 경우 외부 장치나 복잡한 기어 구조를 통해 보조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효율 저하와 무게 증가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 더 많은 전력을 얻을수록 기체 전체의 부담은 커지고 성능 향상은 점점 둔화된다. KF-21 블록3에서 논의되는 접근은 이 공식 자체를 뒤집는다. 전력을 남는 에너지가 아니라 설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다. 엔진이 회전하며 발생시키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전기로 변환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가 설계의 중심 질문이 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엔진은 더 이상 단순한 추진 장치가 아니라 거대한 에너지 허브로 재정이 된다. 이러한 사고 전환이 중요한 이유는 전력과 열 관리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기 때문이다. 기존 방식에서는 전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 엔진 온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려야 했고 이는 곧 내열 소재 한계와 직결됐다. 반면 전력 중심 설계에서는 구조 단계에서부터 발전과 냉각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특정 부품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전투기는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최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KF-21 블록3의 이러한 방향성은 단순한 기술적 실험이 아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엔진 개발 경험과 정면으로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다. 기존 강자들이 이미 구축한 추력 경쟁의 판에서 정면 승부를 벌이기보다는 전혀 다른 규칙을 만들어 새로운 경쟁 무대를 여는 전략에 가깝다. 이 전략은 리스크를 동반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자유를 제공한다. 전력 생산과 관리에 대한 주도권을 스스로 쥐게 되면 무장 체계와 센서 구성, 그리고 운용 개념까지 외부 제약 없이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성능 향상의 문제가 아니라 작전 자율성과 직결되는 요소다. 특정 장비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때마다 타국의 승인과 통제를 받아야 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 열린다. 이 지점에서 KF-21 블록3은 단순한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다. 그것은 미래 공중전의 요구를 가장 정직하게 반영한 하나의 플랫폼이다.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 등장할수록 전력 중심 설계를 채택한 기체는 자연스럽게 확장성을 확보하게 된다. 반대로 기존 방식에 머문 기체는 점점 더 많은 제약에 묶일 수밖에 없다. 결국 KF-21 블록3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앞으로의 공중전에서 진정한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라는 문제다. 추력과 속도의 시대를 넘어 전력과 정보의 시대로 진입한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전투기의 미래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전력 중심 설계가 실제로 레이더와 전자전 그리고 센서 운용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전력 중심 설계가 실제 전장에서 의미를 갖는 순간은 센서와 전자전 체계가 동시에 최대 성능으로 가동될 때다. 이 영역에서 전력의 여유는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요소가 된다. 적보다 먼저 발견하고 먼저 대응하는 공중전의 기본 원칙은 결국 얼마나 안정적으로 센서를 운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AESA 레이더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수천 개의 송수신 소자가 동시에 작동하며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이 레이더는
출력이 높아질수록 탐지거리와 해상도가 급격히 향상된다. 그러나 동시에 발생하는 열과 전력 소모 역시 급격히 증가한다. 기존 전투기에서는 레이더 출력을 극대화하는 순간 다른 시스템의 성능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력과 냉각 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력 중심 설계를 채택한 플랫폼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충분한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경우 레이더는 장시간 최대 출력으로 운용될 수 있고 동시에 발생하는 열 역시 통합관리 체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어된다. 이는 단순히 더 멀리 본다는 의미를 넘어 복잡한 전장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상황 인식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자전 분야에서의 차이는 더욱 극명하다. 전자전 장비는 순간적으로 매우 강력한 에너지를 요구한다. 적의 레이더와 통신을 교란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동안 높은 출력의 신호를 방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력이 부족한 경우 전자전 모드는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고 이는 전투기의 생존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전력 여유가 확보된 기체는 전자전을 방어수단에 그치지 않고 공격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적의 탐지체계를 교란하면서 동시에 아군에게 유리한 정보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투기 한 대의 능력을 넘어 주변 아군 기체 전체의 생존성과 전투 효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센서 융합 역시 전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러 센서에서 들어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하나의 전술 상황 그림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연산 능력이 필수적이다. 연산 능력이 향상될수록 전력 소모와 열 발생은 함께 증가한다. 따라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플랫폼에서는 센서 융합의 잠재력을 온전히 끌어내기 어렵다. KF-21 블록3에서 논의되는 전력 중심 접근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다. 레이더와 전자전 그리고 센서 융합을 각각의 독립된 장비로 보지 않고 하나의 에너지 생태계로 통합해 바라보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전력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전투기의 인지 능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결국 전력의 차이는 정보의 차이로 이어진다. 더 오래, 더 정확하게 보고, 듣고 분석할 수 있는 기체는 전장에서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다. 전력 중심 설계는 이러한 정보 우위를 구조적으로 보장하는 선택이며 이는 단기간의 성능 경쟁으로는 따라잡기 어려운 격차를 만들어낸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전력의 여유가 레이저와 무인기 운용이라는 새로운 전장 요소와 결합될 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보겠다. 전력의 여유가 만들어내는 가장 극적인 변화는 레이저와 무인기 운용이라는 새로운 전장 요소에서 드러난다. 이 두 영역의 공통점은 기존 전투기 개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에너지 요구량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충분한 전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개념 단계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레이저 무장은 현대 공중전에서 오랫동안 꿈의 무기로 불려왔다. 탄약 소모 없이 반복 사용이 가능하고 목표물에 도달하는 시간이 사실상 즉각적이며 요격 비용이 극히 낮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 뒤에는 막대한 전력 소모와 냉각 문제가 존재한다. 고출력 레이저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매우 높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전투기에서는 레이저를 가동하는 순간 다른 주요 시스템의 운용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레이더나 전자전 장비의 출력을 낮추지 않으면 전체 전력 균형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레이저는 실전적 대안이 아닌 제한적인 실험 개념으로 남아왔다. 전력 중심 설계를 전제로 한 플랫폼에서는 이 조건이 달라진다. 충분한 전력 생산 능력과 이를 유연하게 배분하는 관리 체계가 결합될 경우 레이더 추적과 전자전 운용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레이저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는 레이저를 주 무장이 아닌 방어와 억제 수단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무인기 운용에서도 전력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유무인 복합체계에서 전투기는 단순한 명령 전달자가 아니라 전장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분배하는 중심 노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여러 대의 무인기로부터 실시간 영상과 센서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를 통합 분석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연산 능력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전력이 부족한 플랫폼에서는 무인기 수가 늘어날수록 정보 지연과 처리 병목이 발생한다. 반면 전력 여유가 충분한 기체는 무인기 운용 범위를 대폭 확장할 수 있다. 이는 전투기 한 대의 물리적 한계를 무인기라는 확장된 감각과 수족을 통해 극복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전력 중심 설계를 채택한 KF-21 블록3은 이러한 유무인 복합 개념을 전제로 플랫폼의 확장성을 확보한다. 무인기가 탐지한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아군 전체에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전자전이나 센서 출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공중지휘소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러한 변화는 전술적 차원을 넘어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전투기 한 대의 성능이 아니라 전투기를 중심으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가 전장의 주도권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전력은 이 체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연료이며 그 공급 능력이 곧 작전의 깊이와 지속성을 좌우한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러한 전력 중심 플랫폼이 대한민국 국방과 방위산업 그리고 전략적 자율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해보겠다. 전력 중심 설계가 갖는 진정한 의미는 개별 전투기의 성능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과 직결되는 지점에서 드러난다. 전투기의 심장부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 자립을 넘어 작전 자율성과 산업 주권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뜻이다. 과거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제약은 엔진과 관련된 기술 통제였다. 기체를 설계하고 조립하더라도 핵심 동력 체계에 대한 변경과 확장은 타국의 승인과 절차에 묶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무장 통합과 센서 업그레이드, 그리고 운용 개념 발전에 지속적인 제약으로 작용했다. 전력 중심 설계는 이 구조적 한계를 근본에서부터 흔든다. 전력 생산과 관리 능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경우 전투기는 특정 무기나 장비에 종속되지 않는 열린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새로운 센서나 전자전 장비가 등장하더라도 전력과 냉각이라는 기본 조건이 충족된다면 비교적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운용 비용 절감과 성능 유지 측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한다. KF-21 블록 3이 제시하는 방향성은 방위산업 전반에도 중요한 신호를 보낸다. 항공 엔진과 전력 관리 기술에서 축적된 경험은 전투기 개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고내열 소재와 정밀 가공 기술, 그리고 제어 소프트웨어는 민간 항공과 우주산업, 그리고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하나의 군사 기술이 산업 생태계 전체를 견인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전력 중심 플랫폼은 수출 경쟁력에서도 차별화된 가치를 갖는다. 독자적인 작전 자율성을 원하는 국가들에게 전력 여유와 확장성을 전제로 한 전투기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다. 단순히 성능 수치를 비교하는 경쟁을 넘어 장기적인 업그레이드 가능성과 운용 자유도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이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뢰성과 안정성을 실전에서 입증하기까지는 반복적인 시험과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방향성이다. 이미 전력 중심 설계라는 명확한 기준을 세운 순간 경쟁의 무대는 바뀌었다. 기존 강대국들이 구축한 추력 중심 경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규칙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전투기의 미래는 더 빠른 속도나 더 많은 무장에 있지 않다. 정보와 에너지, 그리고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전력은 더 이상 보조자원이 아니라 전장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이 흐름을 먼저 읽고 구조적으로 대응한 플랫폼만이 장기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KF-21 블록 3를 둘러싼 논의는 하나의 기체 개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중전을 바라보고 어떤 위치에서 미래 전장 질서를 설계하려 하는가에 대한 선언에 가깝다. 전력 중심 설계는 그 선언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선택이다. 결국 이 선택은 기술적 성취를 넘어 국가의 의지와 방향성을 보여준다. 보이지 않는 전기를 통해 보이는 전장을 지배하려는 시도는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공중전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기준을 먼저 준비한 쪽이 다음 시대의 주도권을 쥐게 될